지금 초중생들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은요,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겠죠. 공부하던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안 나올까요?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50점을 맞기 위한 공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학습 전문가 이시용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고등학교 수학, 초중생들이 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의 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굉장히 강한 멘트 하나를 써놨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지금 초중생들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은요,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겠죠. 공부하던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안 나올까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50점을 맞기 위한 공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부모님도, 어떤 학생들도 5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이들이 하고 있는 수학 공부가 50점을 목표로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PT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친구들이 수학이라는 교과목에서 보는 시험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각각의 시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요. 일단 오늘은 중점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 내신 수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뤄보죠. 자, 근데 이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것들 있죠? 영재교육원을 가기 위한 수학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영재학교 지필평가 대비를 위한 수학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중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수학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사고력이니, 아니면 중등 심하니, 아니면 경신이 하는 포장지를 포장돼서 교육 상품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발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도,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도 수학이라는 과목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있지만 다 다른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절대 이 5개의 시험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 5개의 시험을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길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세요. 반드시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요, 그 시험 목적으로 명확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룰 얘기는요, 고등 내신과 수능을 다루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요, 초중 때 나름 상위권이라는 친구들이 이런 걸 잘하기 위한 학습을 하다가 고등학교 가까우면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다 바꿉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은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중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시험에서 도움을 못 받는 거죠. 혹시 본 영상을 보시고 있는 어머님들 연령대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할 겁니다. 어머님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요, 또는 아버님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요, 절대 사고력이라는 것도 경시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그런 거 없었다고요. 영어는요, 영유라고 해서 기간이 영어 유치원부터 쭉 땡겨져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영어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걸 부모님들도 피부로 와닿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입시 기준으로도요, 아이들의 영어 능력이 좋아지니까 실제 어떻게 했죠? 영어를 절대평가화 시켰습니다. 근데 수학은요, 분명히 고등수학 시작 시점이 당겨졌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부모님들이 고등수학을 시작할 때는요, 거의 고등학교 때 아니면 빨라야 중학교 2, 3학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죠?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늦어도 6학년 중1에는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고등수학을 더 빨리 시작했는데 수학 성적을 고등학교 가서 까보면 예전에 비해 수학을 더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증거가 아이들이 너무 수학을 못하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배울 때 수학 학습량보다 3분의 1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수학을 못한다고요. 교육부에서 3분의 1을 드러냈는데도 3분의 2만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수학을 잘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 진짜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 수학에서 진짜 안전할까요? 제가 본 영상 1편에서 말씀드렸던 입시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분명히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죠.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는 전교 1, 2등 아이들마저도 실제 수학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실제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수학의 영향력 때문에 실제 이과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시를 치르고 있는 게 현 시점인데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 초중 사교육 시장의 수학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왜 못하고 있냐?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실제 고등수학을 도와주는 사교육 시장이 커진 게 아니고요. 제가 시장 원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고등수학을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졌어요. 그 얘기는 중등선행도 빨라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초중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들이 원래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등수학을 대부분 가르치고 고등학교 1학년 선행 잠깐 정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실제 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학교 선행 끝내는 시점이 6학년 중1 이렇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실제 수학 상위권이라는 친구들의 진도 속도가 당겨지니까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초중 학원들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메꿔 넣어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학원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고등수학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영어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수학은 고등시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안 내려옵니다. 왜요? 사교육 시장의 단가가 안 맞아요. 선생님들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요. 고등학생들도 여전히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의 페이를 지불하면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굳이 단가를 낮춰서 초중학생들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수학들이 상품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왜? 내 주변에 공부 잘하는 내 나이 또래, 우리 아이들 또래의 아이들이 그런 수학들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걸 안 하면 뒤처진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거죠. 사고력이니 경신이 체험 수학이니 여러 가지 수학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은 그런 수학들을 접해본 적이 없고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상위권 아이들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안 하면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하면서 정말 챙겨야 되는 고등수학을 못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1 돼서 등급 받아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진짜 이렇게 수학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학적인 역량을 길러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사고의 확장을 가져와서 앞으로 시험 볼 고등 내신과 수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실제 까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